자, 봐봐. 니네가 지금 문제 풀고 공부하면서도 느꼈을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라는 게요, 풀다 보면 네 눈으로 확실히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경우의 수가 576개 나왔어요. 그거 다 세볼 겁니까? 못 해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럴 땐 이거 쓰고 이럴 땐 이거 쓰고 그 다음 이때는 나눠주고 이때는 순서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풀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에 학습하실 때는. 오케이?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너네가 저번 시간에 일단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셀 때 기호를 도입을 해가지고 세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순열 기호는 얘기했었죠. 그치? 순열 기호까지는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순열이라는 건 우리가 기호가 어땠냐면 NPR 이렇게 썼었죠. 그치? NPR. 그 다음에 조합은요, 지금 이제 처음 보겠지만 NCR 이렇게 씁니다. NCR. 이때 이 C 있죠, C. 얘는요, 뭐에서 따오냐면 초이스 또는 추스에서 따옵니다. 이거 선택이요, 선택.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관적으로 딱 선택만 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봐봐. 얘 기호의 정의 좀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다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맞지? 그럼 이 안에는요,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순서 고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치? 선택을 하고 순서 고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는 뭐가 다른 건데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조합은요, 선택만 합니다.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봐봐. 그 아래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 4개가 있습니다. A, B, C, D. 이 두 개를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봐봐. 얘가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봐봐. 얘가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요, A, B, C 이렇게 뽑는 거랑 그 다음에 A, B, D 이렇게 뽑는 거랑 그 다음에 A, C, D 이렇게 뽑는 거랑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뽑는 거 총 4가지 있죠. 4가지. 여기까지 보이죠? 4가지 있는 거. 그러니까 뽑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냐면 뽑고 나서 뭐까지 고려하는 겁니까? 순서까지 고려하죠. 얘네들이 나열된 순서까지 고려합니다. 맞지? 그럼 하나만 써볼게요. A, B, C랑 A, C, B랑 B, A, C랑 B, C, A랑 C, A, B랑 C, B, A는 순열의 입장에서 이건 다 뭐 한 겁니까? 싹 다 다른 겁니다. 맞지? 싹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쭉 있었겠지. 맞습니까? 그 아래 개념서 보시면 아래 보입니까? 거기 조합이랑 순열 해가지고 중간쯤에 보여요? 왼쪽에 있는 게 A, B, C, A, B, D, A, C, D, B, C, D인데 순열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렬로 나열한 것까지 다 고려합니다. 맞지? 맞죠? 그럼 정확하게 얘는요, 봐봐. 얘는요, 얘 몇 배입니까? 얘는 얘 몇 배야? 지금 몇 개야? 이거 하나를 얘는 몇 개 취급해? 6개 취급하지, 6개. 그럼 얘는 딱 6배죠. 6배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한번 봐봐. 얘가 이 6개는요, 이 3개에 의해서 뭐 한 거랑 똑같아요? 발생하는 순서랑 똑같지? 그럼 얘는 뭐야? 기호로 나타내면? 3팩. 그렇지. 3팩이죠. 3팩. 그러면 순열과 조합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면 NPR이라는 놈은 NCR이라는 놈에다가 이 R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 있죠? 그게 몇 개? R? 팩이죠. 요런 관계가 있겠지, 두 개는. NPR과 NCR은요. 맞습니까? 그럼 또 거꾸로 얘에다가 순서를 제거해. R팩분의 NPR이라고 하면 얘는 뭐랑 똑같겠습니까? NCR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곱하기 R팩을 한다는 건 R개만큼의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치? 곱하기 R팩분의 1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순서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였죠. 맞죠? 그 아래 보시면 어드바이스 있죠? 아니, 그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아래 어드바이스 보입니까? 곱하기 R팩이랑 곱하기 R팩분의 1 보여요? 순서를 고려하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 순서를 제거하는 거, 나누기의 의미가.
여기까지는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봐봐.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럼 NCR이라는 놈의 기호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이고 순열 기호와 이런 관계가 있구나 정도는 알겠다고요. 그런데 NPR이라는 놈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걸 보면요. 4P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이거 계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했었죠. 그치? 이게 1번. 그 다음 2번은요. 우리가 NPR이라는 놈은 이렇게 했었죠. n-r팩분의 n-팩토리얼 했잖아요. 그치? 계승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요. 맞나요? 그럼 봐봐. 4P3이라는 놈은 어떻게 될 거냐면 1팩분의 4팩이랑 똑같으니까 얘랑 뭐 똑같죠, 사실은.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지울게요. 여기서요. 이 NPR이라는 놈을 살펴보면요. 얘는 n-r팩분의 n팩이었습니다. 그치? 근데 이게 NCR 곱하기 R팩이랑 똑같으니까 NCR이라는 건 결국에 뭐랑 똑같을 거냐면 n-R팩 곱하기 R팩분의 1 N팩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얘로 나눠버린 겁니다. 맞지? 그러면 NCR이라는 놈은 결국에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이랑 똑같구나 이건데 봐봐. 이거 있잖아. 너가 이걸 계산할 때 과연 쓸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왼쪽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6C3이래요. 그럼 이런 걸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이거 그냥 공식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 빼요. 3팩. 그 다음 R팩, 3팩. 그 다음 6팩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걸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얘도 약간의 꼼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6부터 시작합니다.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데 몇 개를 곱하냐면 3개 곱해요. 3개. 그럼 어떻게 돼? 6, 5, 4 이렇게 곱하죠. 그치? 아이고.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요. 3부터 시작합니다.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 곱하냐면 3개 곱하는 겁니다. 3개. 그럼 3, 2, 1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또 만약에 봐봐. 또 연습해볼게. 5C2야. 5C2는 이걸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3팩 곱하기 2팩분의 5팩인데 이건 이제 뭐 증명하거나 이런 문제에서 하나 쓰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 4. 곱하기 4 그렇지. 분모는요? 2,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네,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아까 그 박스 있죠? 조합의 수 돼 있을 겁니다.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의 수 돼 있고요. 박스 그 별표 치시고 그 안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조합의 수 이렇게 부르고요. 걔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NCR. 그럼 NCR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아래 보이시죠?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있죠? 맞지? 네, 그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쓰진 않겠지만.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맨 아래 어드바이스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죠. 뭐 계승 표현의 해석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할 때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가지고요. 다음 페이지요. 조합의 수와 성질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별표입니다. 조합의 수와 성질. 네. 네, 다녀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조합을 니네가 막 다루다 보면 이제 좀 유용한 성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습하자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1, 2, 3, 4. 1, 2, 3, 4 서로 다른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럼 1이 선택되는 거, 2가 선택되는 거, 3이 선택되는 거, 4가 선택되는 거 총 4가지 있죠. 실제로 이걸 지금 상황으로 따져보면 4C1 아닙니까? 4C1. 그치? 4C1이라는 건 4, 1 이거잖아. 그치? 1분의 4죠. 4가지 맞죠? 이렇게. 그런데 봐봐. 얘가 선택된 거 한 가지고요. 선택된 거 한 가지고 선택되지 않은 거 선택되지 않은 거 3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럼 선택되지 않은 애들 볼게요. 2, 3, 4고요. 여기는 1, 3, 4. 그 다음에 1, 2, 4.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상황을 보면요. 선택되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3개씩 뽑는 거랑 똑같죠? 그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4, C, 3이랑 똑같지.
얘는요 4C1이랑 똑같지. 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4C1이나 4C3의 지금 경우의 수가 어떻습니까? 같죠? 4C1이나 4C3의 경우의 수가 같잖아요. 그럼 봐봐. 아, 얘가 NCR이라는 거 계산할 때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지만 N-R개를 뽑지 않는 경우의 수랑 어떨 거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100C99래요. 그럼 이거 할 때 너 100부터 시작해서 1까지 해갖고 99개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귀찮지? 근데 얘가 뭐랑 똑같아요? 100C1이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몇 가지야? 100가지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의 수와 성질 해가지고 1번 있죠. NCR은 NCn-R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적어두시고 네. 그 다음 2번은요 NC0이랑 NC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예 뽑지 않는 건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우리 수련이랑 똑같아요. 아예 뽑지 않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건 그냥 뭐겠습니까? 다 뽑는 거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1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박스에. 자, 연습 좀 해볼게요. 1번 볼게요. 얘 뭐 얼마입니까? 일단 답 10이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 적으라고요? 한 개 적으라고요. 이게 분자고 분모는 1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해나가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죠. 그래는 얼마? 10이네요. 그지? 그럼 우리 이건 알 수 있겠네. 저 옆에 적을게요. NC1은 그냥 무조건 몇입니까? N이죠, N. 그치? 네,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개입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오죠? 맞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6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 써요? 2개 써. 이게 분자죠. 그 다음 분모는 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2개 써. 이거지, 지금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애는 뭡니까? 15. 5개. 15죠. 그치? 맞나요? 물론 얘를 이제 계승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옆에다 적어 놓는데. NCR이라는 건 M-R팩 곱하기 R팩분의 M팩입니다. 그치?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6팩, 그 다음에 4팩, 2팩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4팩, 여기 4팩 이렇게 약분되면서 분자에 뭐만 남았을 거냐면 6, 5만 남았을 거예요. 그치? 분모에는 2, 1만 남았겠죠. 그럼 사실 얘랑 어떻습니까? 같은 거죠. 계승 표현을 쓰다가 어차피 항상 이런 꼴로 바뀔 테니까 이거 좀 꼼수 부려갖고 빠르게 계산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이거 50C 49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49개를 다 쓸 수가 없잖아.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50C 1이랑 똑같죠. 그치? 얘는 몇 개입니까? 50개. 얘도요. 12개 다 쓰기 좀 그렇잖아. 얘는 뭐야? 15? C3이잖아. 그치? 얘도 15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3개를 써. 이게 분자지. 그럼 분모는 3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1씩 줄여나가서 몇 개? 3개 쓰는 거지, 이렇게. 요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산해보시면 얘가 5, 그 다음에 얘가 7 해서 35 곱하기 13이니까 얼마입니까? 355. 395인가요? 아, 455네요. 미안. 455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밑에 예제 2번 해볼게요. 아, 이거 옆에 적어놔요. 그리고 이거. 얘가 NCR은 NCn-R. 예제 2번 보면 얘랑 지금 같답니다. 그쵸? 그럼 R은 뭐랑 똑같겠습니까? 10-. 얘에서 얘 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뽑지 않을 6개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좀 웃긴데? 뽑지 않을 6개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치? 그래서 10C4는 뭐랑 똑같다고요? 10C6이랑 똑같지. 맞아. 10C6이지. 그래서 R은 얼마? 6인 거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봐봐. 얘랑 같다는 이야기는 N개에서 6개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N개에서 M-6개를 안 뽑는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그럼 NC-M-6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NC8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랑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네요. 그럼 N은 얼마? 14.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근데 모든 조합이 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오케이? 봐봐. 조금 말이 웃겨요. 뭐냐면 이렇게 N개가 있어. 이렇게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M-R개를 뽑지 않을 거잖아. 그치? 뽑지 않을 놈을 뽑는 경우의 수랑 어떻다고요? 같다고. 그래서 NCR이라는 놈이랑 NCm-R이라는 놈이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항상.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냐면, 첫 번째, 조합의 그 기호와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조합의 성질, 일반적인 성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치? 별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야 돼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요, 그걸 사용하는 그 상황에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순열에는 순서가 있고요, 조합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화살표 빼고 이렇게 좀 적읍시다. NPR에다가 순서를 제거한 게 조합입니다. NPR에다가 순서를 제거한 게 조합입니다. 그치? 다시 또 이 관계는 조합에다가 순서를 고려한 게 순열입니다. 이 관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뽑고 나열하고 두 가지 과정을 한 번에 고려한 거고요. 얘는 뽑기만 한 겁니다. 뽑기. 오케이? 순서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조합은. 자, 1번이랑 2번 대표적인데 예제 4번, 1번, 2번이요. 첫 번째는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고요. 얘는 5명 중에서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여기 5명 중에서 호재랑 준수가 뽑혔다고 합시다. 호재랑 준수가요. 그럼 그냥 뽑혔을 때 호재가 먼저 뽑히고 준수가 다음으로 뽑힌 거랑 준수가 먼저 뽑히고 호재가 다음으로 뽑힌 거는 다릅니다. 왜? 누가 회장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장인지가 달라지죠. 이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서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봐봐. 얘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그치? 2명을 뽑고 나서 2명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까지 고려해야 돼?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뭐야? OP이잖아. 근데 이 OP라는 건 앞으로 계산 과정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철저하게 뽑고 순서 고려는 분리시켜서 네가 사고를 하셔야 돼요. 뽑고 순서 고려야. 일단 뽑아놓고 얘네에 의해서 발생한 순서가 몇 개지?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 봐봐, 얘. 대표 2명입니다. 이때는 호재가 먼저 뽑히나 준수가 먼저 뽑히나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럼 5개 중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뽑기만 하면 되지. 5C이지 그러면. 그러면 몇 가지일 거냐면 5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1분의 이거니까 얼마? 10. 이 정도 나오겠죠, 그치? 알겠습니까? 아, 정확하게 이거 뭐 보통 저기 유형서들 보면 뭐 자격이 다른 몇 명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하나의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서 고려할 거면 순서 나중에 고려해 주시면 되고, 얘가 순서가 다르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조합만 생각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예제 5번을 네가 한번 해보.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사 6명 있고 검사 4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의사는 몇 명을 뽑아요? 4명을 뽑고 검사는 몇 명을 뽑으래요? 2명을 뽑죠. 그럼 순서 고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뽑기만 하네요. 그치? 그럼 봐봐. 의사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6? C4죠. 그치? 검사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됩니까? 4? C2죠. 순서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먼저 뽑히는지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뽑기만 하죠. 맞지? 근데 이거 하나에 대해서 몇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4C 2가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줘요?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얘는 몇 가지야? 이거 6C4면요, 뭐랑 똑같습니까? 6C2랑 똑같지. 그럼 6C는 얼마야?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니까 얼마? 15죠. 네. 그 다음 4C는 얼마입니까? 6이죠. 4 곱하기 3을 2로 나누잖아요. 그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90 이렇게 나오겠네요. 90까지죠, 이건? 맞죠?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2번은 좀 문제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냐면 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3명을 뽑을 건데, 그때 같은 직업만 3명 짜르륵 뽑아버리는 경우의 수 구해달래요.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뉘냐면, 의사 3명을 짜르륵 뽑아버리는 경우의 수랑, 검사 3명을 짜르륵 뽑아버리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발생해요, 이거?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거 두 개? 아니요. 안 되죠. 곱하기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네는 각각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아니, 3명만 뽑을 건데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6명 뽑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네. 그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겠죠, 이렇게.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6C3은 4를 3, 2, 1 요걸로 나눠준 거잖아. 그치? 20가지죠? 얘는 몇 가지? 4가지지. 4C1이니까. 얘는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조합은요, 뭐 하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외우게 됩니다. 거의 그냥. 6C4 같은 거 15 이렇게 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지금이야 조금 처음 연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맨 위에 방가로 2번 되어 있죠.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밑줄 치고의 별표입니다. 거기 그 설명에, 미안한데, 그 집합의 설명 같이 들어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집합을 배우고 했었어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미안해요. 예제 6번은 문제를 보면서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번에서는 특정한 2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2번에서는요, 그 특정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지 말래요. 오케이? 그럼 이거 사고방식을 잘 보세요. 봐봐. 너 4명을 뽑아야 돼. 4명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특정한 2명은 반드시 뽑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특정한 2명은요, 미리 뽑아 놓습니다. 미리 뽑아놔요. 4명을 뽑을 거면 일단 이 2명 반드시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아놔.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2명 빼고 후보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7명이 되죠. 7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7, C, 2죠.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 다음 얘는요, 특정한 2명을 반드시 뽑지 말래요. 그치? 그럼 그 2명은 그냥 고려 사항이 없어. 그냥 이 후보도 아니야. 이 2명은. 그치? 그럼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상황이 됩니까? 4명을 뽑는 상황이 되죠. 그치? 맞습니까? 특정한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말라는 거는요, 미리 그냥 뽑아두고 뽑아두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외해버리던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어딨냐면, 이거 계산한 것도 해줘야 되죠. 7C이면 얘가 7 곱하기 6, 2 곱하기 1 이거니까 얼마입니까? 21이죠. 얘는 7C4보다는 7C3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적으니까. 7C3이랑 똑같으니까 7, 6, 5 얘가 3, 2, 1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얘는 35가지 이렇게 나왔겠네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밑에 예제 1번을 네가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이거 7번 별표 많이 쳐두시고요. 위에다 좀 적어 놓을래요? 여사건이요.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요, 케이스가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구해낼 때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의 상황이요. 오케이?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케이스가 편할 때가 훨씬 많은데 보통 힌트가 뭐냐면 이렇게 발문에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6건의 뭐 경우의 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힌트가 돼요, 보통은.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총 14명이 있는데 3명을 뽑는 상황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요, 얘를 내가 분류할 수 있는데 남자가 관심이죠. 남자가 몇 명 뽑히는지. 그치? 그럼 봐봐. 남자가 아예 안 뽑히는 경우랑 남자가 1명 뽑히는 경우, 남자가 2명 뽑히는 경우, 남자가 3명까지 뽑힐 수 있죠. 이렇게. 이 경우들 아닙니까? 그럼 봐봐.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적어도 1명이니까 이거랑 따로 구해줘 이거지 지금 합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다 합할 바에 차라리 전체에서 그냥 얘를 빼는 게 더 너한테 올바른 사고방식 아니야? 이게 훨씬 더 편하고. 맞나요? 그러면은 전체 14C3에서 남자가 아예 안 뽑혀야 되니까 여자로만 3명 뽑아야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요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맞죠? 네. 그럼 얘 계산해보시면 14, 13, 12, 3, 2, 1이고 5C3은 10인 건 뭐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얼마냐면 354예요.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이죠. 적어도 1명. 그럼 얘도 똑같이 전체 경우의 수가 14C3인데 요번엔 관심 있는 게 남자, 여자 둘 다입니다. 그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뭐 남자 0명, 여자 3명, 남자 1명, 여자 2명, 남자 2명, 여자 1명, 남자 3명, 여자 0명.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에서 얘 빼고 얘 빼야지를 해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얘랑 얘를 따로 구해서 더해야지 해도 되죠. 계산량이 똑같잖아요, 이건.
이거 두 개 구해야 되고, 얘도 두 개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차라리 그냥 얘를 구할게요. 그럼 얘는 남자 한 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여자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죠. 이렇게. 얘는요. 남자 9명 중에서 2명을 뽑고요. 여자 5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쵸? 그럼 얘와 얘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일 거냐면 270까지입니다. 270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네. 네, 그거 남자 중에서 3명 뽑는 거 더하기 여자 중에서 3명 뽑는 거 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도 200. 아, 그럼요. 맞아요. 계산 틀렸어요? 아니요, 그래. 이거 아니지. 아, 맞아요. 맞지. 전체에서 얘랑 얘 빼면 똑같겠죠. 당연히 이거 두 개만 남았겠죠. 자, 볼게요. 영어책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수학책 5권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일단 뽑기만 했어요. 그래서 영어 1, 영어 2, 수학 1, 수학 2, 수학 3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뽑기만 한 거를 고려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네를 이제 뭐 하겠대요? 책꽂이에다가 일일로 나열하겠답니다. 그럼 뭐까지 하라는 이야기야? 순서까지 고려하라는 이야기죠. 이 5개에서 발생하는 순서가 몇 개?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구성하고요. 그러니까 뽑고요. 순서 고려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앞으로 경우의 수는 구해내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래요. 그치?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리 뽑아놓고요. 추가로 몇 명만 뽑으면 됩니까? 4명. 3명 아니에요? 3명이죠. 4명 중에서 3명 뽑았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하고요. 3명 추가로 뽑고 얘네를 이제 뭐까지 고려하래요?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고려하랍니다. 그치? 그럼 4C3 곱하기 5팩토리얼이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별표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포함돼요. 근데 뭐까지 해달래요? 서로? 이웃 해달랍니다. 그럼 순서를 고려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제한 조건이 달라붙었죠. 그냥 5팩토리얼이 아니잖아, 단순히. 한번 볼게. 너가 아버지, 어머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야. 그치? 그럼 일단 뽑기는 먼저 할게. 4명 중에서 3명 뽑았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뽑힌 상태에서 얘네를 순서를 고려할 거야. 근데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면 순서는 그냥 뭐야? 5팩토리얼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번엔 뭐래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뭐 해달래? 이웃 해달래. 그럼 이웃 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뭐였습니까? 덩어리 취급이었죠. 한 묶음 취급하고 이제 몇 명 된 거야? 4명 된 거지. 얘를 1명 취급하면 돼. 이분들 1명 취급하면 되잖아요. 4명이니까 일단 4명 일렬로 나열해? 4팩토리얼이지. 묶음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 아버지, 어머니 자리 바꿀 수 있죠? 얼마야?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나요? 그래서 잘 봐. 이 문제처럼 순서 고려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서 선택하고 순서 고려하는 걸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 10개? 10개 있어요? 야구팀 10팀 있답니다. 10팀. 10팀이 있는데요. 나 빼고 다른 한 팀이랑 한 번씩 다 붙는 게 보통 리그전이라고 얘기하죠. 나 빼고 다른 팀이랑 한 번씩 다 붙는 게 리그전입니다. 그치? 맞죠? 그럼 봐봐. 이게 경기할 두 팀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A랑 B랑 붙던지 B랑 A랑 붙던지 이건 뭐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기인 거지 이거는. 맞지? 그러면은 자, 리그전의 경기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0팀 중에서 경기할 두 팀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지 않습니까? 그럼 10, C, 이겠죠. 그치? 이거 뭐랑 똑같냐면 10명 중에서 악수할 사람 2명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10명이 나 빼고 다른 사람을 한 번씩 악수했을 때 발생하는 악수의 횟수랑 똑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 그 야구팀 경기 똑같죠? 홈 어웨이 나누잖아요. 맞지? 그러면 홈팀이 이거고 그 다음에 원정팀이 이거라고 합시다. 그럼 이랬을 때는 A, B, B, A가 어떤 겁니까? 다른 거죠. 이때는 뭐까지 해줘야 됩니까? 곱하기 2까지 해줘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리그전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리그전의 용어를 잘 모르니까 월드컵 대회의 각조 예선처럼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팀끼리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리그전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하는 거 한 번. 예제 10번에 1번 보시면 6개의 프로축구 팀이요. 각각 몇 번씩 경기를 치르냐면 2번씩 경기를 치른답니다. 그치? 그럼 봐봐. 6개의 프로축구 팀이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경우의 수는 6, C2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네. 이게 경기수인데 얘네가 이제 몇 번씩 붙으래요? 2번씩 붙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였죠, 지금. 경기수는요, 총. 그 얘는 얼마? 30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나요? 그 다음에 리그전의 경기수를 구하는 메커니즘과 n명이 악수를 한 번씩 했을 때 그 총 악수 횟수를 구하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나머지 정상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건 거의 마찬가지죠. 그치? 그럼 n명이 있었다고 했을 때 한 번씩 경기를 했다는 거는, 한 번씩 악수를 했다는 거는 그냥 악수할 사람 2명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그치? 이게 지금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45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총 45번 악수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n은 얼마예요, 이거? n 곱하기 n-1을 2 곱하기 1로 나눈 게 45다. 이거잖아요, 지금. 맞죠? 얘는 n 곱하기 n-1은 90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n은 얼마? 10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맞나요?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예. 순서가 정해진 배열 있죠? 별표 3개입니다. 3개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이거 되게 어렵게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조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순서가 정해진 배열 있죠? 거기에 밑에 보면 얘 1 있을 겁니다. 2는 지우시고요. 얘 1만 좀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얘 1 보시면요. 1, 2, 3, 4, 5 서로 다른 1, 2, 3, 4, 5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을 해요.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봐봐.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긴 할 건데 얘네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대소관계가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5개 중에서 3개 뽑죠. 그 다음에 이 3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야? 순서를 고려해야 되지. 3팩토리얼이잖아, 그냥 이렇게. 그치? 그런데 있잖아. 이게 만약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그러면 네가 3, 4, 5를 뽑았다고 할게. 그럼 뽑으면요.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3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지, 맨 앞에. 4는요. 일로 와야 되죠. 5는요. 일로 와야 되지.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순서 고려할 때 이게 곱하기 반드시 뭐야? 1인 거지, 1. 무슨 말이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여기다가 알아서 자동 탁탁탁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해가 되셨으면 그 아래 거 해볼게요. 그거 11번. 그거 하고 쉴게요. 좀만 힘내. 해봐. 그거 수능 4점짜리거든요. 이제 11번. 자, 보겠습니다. 이 6개 중에서요. 3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3개를 선택할 건데 얘네들의 세 자리 자연수가 어때야 되냐면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가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걸 만족을 해달랍니다. 그치? 뭐 35? 35. 그렇게 되죠, 그치? 네. 그럼 봐봐. 우리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2가지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가 A보다 큰 경우 이거지, 그치? A가 B랑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이거 읽려면 6개 중에 몇 개만 뽑기만 하면 돼, 일단. 3개만 뽑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순서는 몇 가지밖에 없어.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지. 이거죠, 일단. 얘는요. 몇 개 뽑아야 돼요, 이거는? 숫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같습니다. 그치? 그럼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되지.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 뽑고 순서 정해져 있죠. 곱하기 1인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얼마야? 20가지죠? 얘는 15가지, 15가지입니다. 그치? 2개 더해주시면 35가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많이 쉬세요. 한 5분까지 쉬어요. 13분. 너무 고생했어요. 네. 근데 6번은 되게 크게 나오는 수가 왜 이렇게 작게 나왔는데? 뭐지? 세 자리입니다. 세 자리. 와. 너무 넣었어. 이거 아니야? 자리. 이렇게 시작하면 5번은 너무 쉬워서 5번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5번에 5명 중에서 연주자 3명 뽑는 경우의 수니까 5C3이죠. 그치?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자 6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6시 2네요. 그치? 그럼 그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곱해주면 되죠? 얼마입니까? 150, 오케이. 6번 하겠습니다. 6번 별표고요.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포기했어요. 만약에 앞자리 수가 3인가요? 저도 써야 되는지 자, 이건 뭐 바로 갈게요. 봐봐.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다음 조건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맞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주일 중에 3일은 요가를 해야 되고요. 또 나머지 3일은 조깅을 합니다. 그치? 근데 하루에 하나만 해요. 맞죠? 뭐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요가하고 조깅하고 줄넘기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한다 그랬어요. 그치? 거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족권을 먼저 좀 처리 좀 해나갈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총 7일이 있잖아요. 7일. 7일 중에서 요가를 할 요일을 뽑을게. 그럼 뭐야? 7, 시, 3이죠. 그치? 예를 들어서 화, 수, 목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요가 이때 했어, 요가.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 4일 중에서 3일은 뭐 해야 됩니까? 조깅해야 되지. 나머지 4일 중에서 3일은 조깅해야 되니까 조깅할 날 3일을 뽑을게요. 맞나요? 그럼 여기 조깅, 또 여기 조깅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제 금요일에는 뭐 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줄넘기 또는 수영을 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 수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오케이? 이날 줄넘기 아니면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루는. 그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5 곱하기 얘 4시 3은 4시 1이니까 4죠. 곱하기 2잖아요. 그지? 얼마? 28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8번 할 건데 7번은 별표. 자, 7번 보시면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에서 3장을 뽑을 겁니다. 근데 뽑은 카드에 적힌 세 수의 총합이 홀수가 돼야 된대요. 그치?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더해가지고 홀수이려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홀수가? 하나 또는 3개. 그렇지, 홀수개. 홀수개가 있어야 되죠. 그치? 그럼 봐봐. 짝수, 홀수 아니면 홀수 이래야 되는 상황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9개 중에서 여기 지금 짝수 몇 개 있어? 4개 있고요. 홀수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그럼 얘가 짝수는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고요. 그지? 홀수는 몇 개 뽑아야 돼? 1개 뽑아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봐봐. 얘가 짝, 홀짝 이거 구분하는 상황 아니지? 그냥 뽑고 그냥 더하기만 하는 상황이지? 그럼 요것만 보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홀수만 3개 뽑아버리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했죠. 그치? 그럼 이건 4시 얼마입니까? 6이고 5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그치? 5시 3은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2개 더해주면 얼마? 40까지죠. 그치? 오케이? 네. 아까 기본 예제죠. 완전 8번 10명 중에서 A, B, C가 모두 선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맞지? 얘네는 후보에서 제외해야 돼요. 그 후보가 몇 명 있는 거야? 7명 있지. 이 중에서 몇 명 뽑는 상황? 5명을 뽑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7CO를 계산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7C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치? 얘는 7, 6, 2, 1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얼마?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9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볼게요. 12의 약수는 모두 뽑으래요. 그치? 그럼 1, 2, 3, 4, 6, 12. 다 저 안에 있죠? 얘를 다 뽑으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면 일단 6개는 미리 뽑아놔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공 이제 몇 개 남은 거야? 14개 남은 거지. 그 다음에 뽑아야 되는 공은 몇 개 남은 거야? 2개 남은 겁니다. 맞지?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의 배수는 뭐랍니까? 뽑지 말래요. 그쵸? 맞아요? 그럼 저 안에 5의 배수는 뭐뭐 들어가 있냐면 5, 10, 15, 20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겹치는 거 없으니까 이게 4개 싹 다 빼면 되네요. 그럼 얘네는 후보에서 제외니까 후보가 이제 몇 개? 10개 있는 거지. 10개에서 몇 개를 뽑는 상황으로 바뀝니까? 2개를 뽑는 상황으로 바뀌네요. 그쵸? 그 얘는 10, C2일 테니까 얘는 얼마? 45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1번 해볼게요.
그 30이요? 네. 자, 10번 볼게요. 봐봐. 녹차랑 딸기가 들어가 있는 총 다른 8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중에서 5가지를 뽑을 건데 녹차는 뭐라고 했냐? 녹차 아이스크림과 딸기 아이스크림 한 가지만 뽑으래요. 한 가지만. 맞죠? 그럼 첫 번째로 녹차만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녹차는 뽑아야 되고 딸기는 뽑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후보가 몇 개야? 6개죠. 6개. 6개 중에서 추가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 상황입니까? 4개만 더 뽑으면 되지. 녹차는 미리 하나 뽑아놨으니까. 맞죠? 그러면 딸기도 미리 뽑아놓는 상황도 상황이 똑같이 뭐 그냥 종류만 달라지지 똑같은 상황 아니야. 얘는 뽑고 얘는 뽑지 않고잖아. 그치? 그래도 6시사랑 똑같겠죠. 이렇게. 그럼 15, 15니까 얼마겠습니까?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네. 오케이? 네. 한 거예요? 아니요, 더 해야죠. 봐봐. 다시. 봐봐. 다른 사람 뒤에 하고 있어요. 11번. 딸기, 녹차 포함해서 총 8가지 있잖아. 보자,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때 딸기는 뽑았는데 녹차는 뽑지 않아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들 이제 선택지가 없지. 경우 수가 발생하지 않아. 이게 끝이야. 그치? 몇 개 남았어, 이제? 6개 남았지. 6개 중에서 추가로 몇 개 더 뽑아야 돼. 자, 봐봐요. 11번. 이제 뭐 한 3줄 넘어가면 싫어하시잖아요. 그치? 같이 읽어드릴게. 안전교육에 어린이 5명이랑 안전요원 4명이 갔습니다. 맞지? 이렇게 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트를 탄대요. 보트를 처음에 이렇게 타야 되는데 몇 명만 탈 수 있냐면 4명만 탈 수 있답니다. 근데 이 4명 안에는요, 어린이만 만약에 4명 다 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상태가 보니까. 안 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이와 안전요원이 적어도 1명씩은 타랍니다. 맞지? 맞아? 그러면 봐봐. 적어도라는 워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대의 상황을 떠올려보고 얘가 지금 전체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그냥 경우의 수잖아요. 아무런 조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9명 중에서 4명 뽑을 수 있죠. 네. 근데 얘를요, 내가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안전요원을 10명 들어가고 어린이가 4명 들어가는 거랑 안전요원이 1명, 안전요원이 1명, 어린이가 3명 들어가는 거랑 안전요원 2명, 어린이 2명, 안전요원 3명, 어린이 1명, 4명, 빵명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내가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거는 적어도 1명이니까 이거 다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이거 다 1명씩은 들어가 줘야 되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계산하는 게. 맞지? 얘를 구할 거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C4인데 이 중에서 어린이 5명 중에서 4명만 그냥 싹 다 뽑아버린 거랑 안전요원 4명 중에서 4명을 싹 다 뽑아버린 거를 그냥 더해가지고 빼버리면 되겠네. 이거 아닐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9C4가 126 나오거든요. 그 계산하셔야 돼. 이건 5고요. 4C4는 1이죠. 이렇게 되니까 얼마겠습니까? 120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범정쌤이 니 되게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되게 조용하네요. 조용한 척이죠. 척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나왔어? 봐봐. 안 나와? 나 아니래. 잘하네. 근데 이거 아니. 이거 틀렸어. 너무 크지 않아? 해볼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무용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문 인터뷰에 참가할 3명을 뽑을 상황입니다. 12C3이네요. 전체 경우의 수. 근데 이때 조건에 달라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에 달라붙어 있냐면 여자 무용수를 적어도 1명 포함하랍니다. 맞지? 그러면 여자 무용수를 적어도 1명이면 1명 뽑는 거, 2명 뽑는 거, 3명 뽑는 거 이렇게 이거 다 해달라는 이야기잖아. 네. 맞지? 근데 거꾸로 여자를 1명도 안 뽑는다는 건 뭡니까? 남자를 몇 명 뽑았다는 이야기야? 3명 뽑았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내가 전체에서 남자 3명만 그냥 쫘르륵 뽑아버리는 걸 빼버리면 되네. 그치? 남자만 뽑는 거. 그치? 근데 여기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너한테. 남자가 N명 있었다고 할게. N명. 여자는 12-N명 있었겠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12C3에서 남자 3명을 이렇게 빼. 그러니까 뽑는 경우를 뺐어. 그게 얼마래요, 지금? 211에,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NC3이 얼마냐면, NC3이 10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220이어서, 그치? 맞아요. 그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거 봐봐. 3차 방정식 나오긴 하거든요? 3, 2, 1이고, 얘가 N, N-1,
n-2는 10이니까 n에 대한 3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거 3차 다 푸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뭐야? 연속된 세수의 곱이죠. 연속된 세수의 곱이잖아. 그럼 왼쪽은 이렇게 놔. n 곱하기 n-1, n-1 갖다 놓고 오른쪽이 60인데 60이잖아? 그럼 내가 소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2 곱하기 5고 거기다 얘는 곱해놨으니까 2의 제곱 3 곱하기 1이지. 아니 5 곱하기 1이지 이렇게. 그럼 딱 봐도 뭐야? 연속된 게 3, 4, 5 아니야? 그럼 n이 얼마? 5잖아 5.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이건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3번, 4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너무 많은데? 자, 13번 볼게요. 봐봐.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실내에 5개, 야외 4개 있답니다. 근데 밑줄이요. 타는 순서를 뭐 하겠답니까? 타는 순서를 고려하겠대요. 그렇지? 그러면 실내 5개 중에서 탈 거 3개 뽑고요. 야외 4개 중에서 탈 거 2개 뽑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선택만 한 거죠. 선택한 뒤에 이제 뭐까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서 고려해달라면. 그럼 5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16이니까 60에다가 120 곱하니까 얼마겠습니까? 720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생각보다 경우 수가 매우 크죠. 이거 좀 약간 재밌는 거 봐봐. 이제 봐봐. 로또 있잖아요. 로또. 니 로또 알아요? 네. 로또가 45가지 중에서 몇 개 맞춰야 됩니까? 숫자. 몰라? 6개야, 6개. 6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경우의 수가 총. 그럼 몇 가지 나오냐면 한 660만 개 나옵니다. 660만 개. 그 660만 개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서 맞추면 되죠. 그러면은 간단하면 한 15억 정도 받습니다. 네. 간단해. 가능해. 롤체는 처음으로 비 오는 날 산 기퉁이 걷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88만 분의 1이래요. 와. 88만 분의 1이요. 얘는 벼락을 동시에 맞죠? 7번 평생 걸쳐 7번 맞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여튼 세죠. 그래서 나중에 꼭 해보세요. 나도 열심히 사고 있는데. 배랑 7번 나가지면 그거 로또 물방에서 뭐 하나 자, 14번 보겠습니다. 봐봐. A, B를 포함한 5명이 있는데요. A, B를 모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웃하게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A, B는 일단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명 중에 추가로 몇 명을 더 뽑으면 되는 상황입니까? 3명을 더 뽑으면 되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3명 뽑혔어. 그 다음에 얘네를 나열하는 순서를 고려해달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있다니까? 어떤 조건? A와 B가 이웃해달래. 맞죠?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그 한 명 취급하고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인데 이 덩어리 안에서 발생하는 게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나요? 얘는 10 곱하기 24 곱하기 2니까 48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요. 자, 15, 16, 17은 일단 18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 유형들인데 일단 15번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봐봐. 원래 뒤에 유형까지 다 보고 했어야 됐는데 뭐 너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 5개가 있는데 나한테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좀 구해달래요. 맞죠? 직선의 개수 구해달래. 그럼 봐봐. 내가 야, 이 점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는 무한계가 있죠.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무조건 한 개지. 그럼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근데 잘 봐. 얘가 내가 이 2점을 지나는 직선이 내가 뽑았잖아. 근데 만약에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2개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이렇게 2개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이렇게 2개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어때? 같이. 그럼 이거는 구분해줘야 되지, 나중에.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원 위에 있잖아, 원 위에. 원 위에 있으면 어떤 직선과의 교점도 항상 2개밖에 안 되잖아, 최대. 그럼 얘는 원 위에 있는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네? 점 2개? 그럼 걔가 죄다 직선일 거 아니야, 다른 직선들. 무슨 말인지 할까? 그럼 5개 중에서 2개 뽑아버리면 걔는 몇 개야? 10개지, 10개.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직선들 네가 다 센 거야, 이렇게. 그래야 돼. 맞죠?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다른 거. 16번 해볼게요, 16번. 자, 얘는요, 얘랑 지금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세 점이요. 세 점,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3개 이상이죠. 맞지? 그럼 너 이제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렇게 뽑은 직선이나 이렇게 뽑은 직선이나 이렇게 뽑은 직선들은 다 뭐한 직선이다? 같은 거 고려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맞죠? 그럼 일단 전체 직선의 개수는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볼게. 10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봐봐. 요 5개만으로 내가 그냥 뽑아버리는 거 있지. 그게 뭐야? OC이잖아. 이런 애들은 다 같은 직선이었지. 근데 다 같은 직선을 여기는 다 다른 걸로 취급해놨잖아.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되지 일단. 맞아? 얘도 이 5개 중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을 여기는 다 다른 걸로 취급해놨는데 실제로는 같은 직선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지. 아마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맞지? 여기까지만 계산해버리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이 직선을 아예 안 세버린 거지. 이 직선을 아예 안 세버린 거잖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줘야 돼? 2개를 더해줘야겠네 이렇게. 맞아요. 그 얘는 얼마냐면 45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이고 얘도 10이고 거기다 더하기 2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몇 개겠습니까? 27개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요게 딱 중학교 2학년 그 2학기 경우의 수 할 때 맞다. 그때 고난도 문제거든요, 얘가. 근데 지금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두개 맞췄어요. 그 다음에, 훌륭해요. 17번 해봐요, 17번 별표. 15번에 있잖아요. 네. 정답이 10인 거예요. 네,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여기 A, B, C, D이라고 치면 A, B 이런 거랑 A 이런 거랑 네. 이거랑. 총 대각선이 쓰는 거예요. 아니요, 대각선이 아니죠. 이 5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요. 네.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3이죠, 이거. 그러면 저기다가 한 다음에 그냥 저거 이거 이은 거 다. 이라고 치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대각선 기수 한 다음에 변만 해도 돼요. 그래서 플러스 n. 마이너스 4분이 오잖아. 자, 17번 볼게요. 봐봐. 17번 보시면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둘, 셋. 자, 봐봐.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려면요. 점 몇 개 뽑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3개 뽑아야 되죠. 근데 봐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83입니다. 3개 뽑는 경우의 수가. 맞지? 그런데 봐봐. 얘를 이렇게 3개를 뽑아버리면 이거 삼각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뽑아버리면 걔는 직선이지 삼각형이 아닙니다. 맞지? 그럼 이런 애들을 빼줘야겠어. 그래서 4, C, 3 빼줘야 되지. 맞아? 자, 그래 놓고 나서 너한테 그냥 삼각형의 개수만 물어봤잖아요. 그치? 근데 잘 봐. 아까는 직선을 세는 거였으니까 이거 직선 하나 더해줬죠. 근데 얘는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내가 굳이 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빼기만 하면 되겠네. 맞아요? 얘는 얼마냐면 56이고 얘는 4니까 빼주면 52 이렇게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밑에 거 별표예요. 18번 해보세요. 그쵸? 그치? 이 사선수 12개에서 그냥 2개를 뽑아버리면 일단 직선의 개수랑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봐봐. 3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그 직선들은 조심해야 되지. 그 애들이 이건 잘 세거든.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이거지. 그치? 이거는 3개 중에서 3개 뽑는, 3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있죠. 그거 다 똑같은 직선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3C1을 곱하기 4 해서 빼줘야 되죠, 일단. 맞죠? 그 얘네 어떻게 얘 나중에 더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나중에 빼놓게 일단. 그 다음 봐봐. 이렇게 된 것도 있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얘네 보여? 이거 4개 중에서 2개 뽑는 것도 다 똑같은 직선이었지. 그럼 걔도 어떻게 해야 돼?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곱하기 3에서 빼줘야 되지,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만 세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도 있어요? 대각선. 대각선도 있죠. 진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4 곱하기 3C 이거 빼주면 되죠. 이렇게. 맞지? 그래 놓고 나서 이 직선들은 다 하나씩 따로 세줘야 되잖아. 몇 개 있던 거야? 4개, 3개, 4개 있던 거지. 그 얼마입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다시 더해줘야죠.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냐면 왜 삼각형인데 왜 직선이에요. 직선이 되지. 삼각형이야? 예. 아이씨. 직선의 개수는 이렇습니다. 위에 적어놔요. 우와. 직선의 개수. 네. 원래 왜 삼각형이야? 왜 이렇게 쉬운 걸 넣었지? 삼각형이면 그냥 12C3에서 그치? 뭐 하면 됩니까? 얘 3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빼고요.
4개 중에서 4개 있는 거 빼고요. 그 다음에 또 3개 중에서 3개 있는 거 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치? 다시 더할 거 없이.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 200 나옵니다. 얘는 잘했다 그냥. 야,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적어두세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요. 19번 별표입니다. 해볼게요. 거기만 해주세요. 그 20번 별표 3개요. 20번.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다 왔어. 할 수 있어. 근데 왜 이거 1이요? 두 개만 해요. 19, 20. 네. 내가 50개 그래도 같은데 왜 1이었지? 평행사변형은요, 정의 자체가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겁니다. 맞지? 그러면 두 쌍의 평행한 두 대변이 주어지면 얘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 근데 얘네들이 다 어떻대? 요것들이 평행하대. 맞지? 그럼 잘 봐. 얘가 L1, L2, L3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도 평행한 거지, 이거 지금. 가로선들. 자, 이런데, 봐봐. 내가 이 평행선 2개 뽑아볼게. 자, 이렇게 2개 뽑았어. 이렇게 2개 뽑았고, 그럼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요 세로선은 뽑았잖아, 2개. 가로선은 몇 개 뽑으면 돼, 또? 2개 뽑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 이렇게 뽑았다 하면 이런 평행사변을 네가 만들었던 거지, 지금. 맞아? 노란색 2개, 주황색 2개면 딱 같이 있는 게 이거잖아, 지금 평행사변 이거. 그럼 이거 하나당 하나씩이죠? 그럼 잘 봐. 내가 이 세로선에서 평행선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 3? C이지. 맞아? 그 다음에 뭐예요? 가로선에서 평행선 2개 뽑는 거 몇 개? 5? C이지. 이 2개가 동시에 발생해야지 평행사변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치? 맞아요? 그럼 3C 곱하기 5C2에다가 이거 하나당 만들어지는 평행사변의 개수가 하나씩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겠습니까? 3 곱하기 10이니까 3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나? 밑에 거 20번 별표 2개, 3개 한데 해봐. 얘는 직교하고 있죠. 직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 중에서 그냥 평행사변형 만들듯이 만들어버리면 한 내각이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이 직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이 두 개 뽑아버리면 이런 직사각형이 세지는 거지. 맞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4C2에다가 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C2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면 직사각형 하나씩 센 거지 이거 하나당.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라며. 그럼 이 안에는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지. 그럼 정사각형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빼줘야겠죠. 잘 봐. 정사각형을 세는 방식이 이걸 내가 조합의 개념으로 셀 수 없나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세는 게 조금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봐봐. 만약에 내가 1 곱하기 1짜리 센다고 할게. 그럼 이 선과 이 선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얘랑 겹치는 게 어디야? 여기지. 이걸 세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만약에 얘랑 얘를 뽑았다고 하면 이 정사각형을 센 거야, 넌 지금. 그럼 1 곱하기 1짜리면 여기 몇 개 선택 가능해? 5개 선택 가능하지. 여긴 몇 개 선택 가능해? 3개 선택 가능하지. 그럼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 몇 개 돼 있는 거야? 5 곱하기 3에서 15개 있던 거지. 자, 2 곱하기 2짜리면 하나, 둘, 셋, 4개지. 맞아요? 그 다음 얘는 하나, 2개지. 그 얘는 4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그치? 3 곱하기 3짜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 둘이지. 여기는 하나잖아, 그치? 그 얘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1. 근데 봐봐. 이거 하나씩 줄어들지, 어차피. 맞아요?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규칙? 그럼 어쨌든 이거 계산해보시면 얘는 얼마냐면 90이죠. 6 곱하기 15니까. 걷다가 얘가 15개, 8개, 3개니까 26개가 빠지네. 맞습니까? 그럼 총 몇 개? 64개네요. 그치? 오케이. 봐봐. 여기서 네가 가져가야 될 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거나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게 조금은 발상적이죠. 그치? 두 개 뽑는다는 이 생각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안 들어오잖아. 근데 당연하거든? 조합 처음에 할 때 그런 거 어려워. 그런데 문제 그 유형이 몇 개 없어. 이런 거 외워주시면 돼.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개수 세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처음에 내가 너한테 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봐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애가 몇이나 되겠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걸 네가 뭐 해야 돼? 복습한 다음에 네 걸 만드시면 돼. 그게 공부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될 뿐이야. 거기서 이제 네가 조금씩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판가름 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숙제를 먼저 줄게요. 숙제가 라센 좀 꺼내주세요. 채점 할 거야. 채점 할 거라고. 숙제 채점. 69문제 안 했잖아 아직 채점. 네, 이거 하고 안 해요. 금방 할 수 있어. 라센 꺼내봐. 아니 이게 버티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못 했는데 가져가야 하나? 가져가요. 네. 다음 건 생각 못해요. 혹시 라센 답지 필요한 사람은 얘기하세요. 그래요? 잠깐만요. 이따 받아가요. 저기 171부터 177번에 1270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171부터 177까지 중에서 177 다 풀